젊을 땐 건강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하루가 견딜만하다는 거요. 100살까지 산다 해도 마음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몸이 아닌 마음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루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삶의 온기를 전하는 채널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이야기가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건강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첫 장의 이야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얕게 창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여든이 넘어가면 하루가 짧다고들 하지만 정작 살아보면 짧기보다는 느립니다.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돌고 있지만 그 안에 머무는 생각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배울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새로워지고 내 안의 감정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100살까지 산다는 건 오래 버티는 일이 아니라 오래 배우는 일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쌓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젊을 땐 내가 주인공이었던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주변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때부터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새로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의 말투, 새로운 기계, 낯선 생활 방식,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그것을 귀찮게 여기면 늙음은 괴로움이 되지만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그 늙음이야말로 또 한 번의 젊음이 됩니다. 저는 몇 해 전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어보니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의 안부, 낯선 나라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교실 대신 이제는 손끝이 제 교실이 되었고 매일 새로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걸요. 배움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탄력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어. 하지만 배움이란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도 배움입니다. 어제 화냈던 일에 오늘은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것도 배움입니다. 배움은 늘 새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일 때가 더 많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 그게 진짜 나이의 품격입니다. 늙어간다는 건 줄어드는 일이 아니라 변해가는 일입니다. 나는 예전의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예전엔 누군가 내 의견을 묻지 않으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듣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그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 주어진 또 다른 배움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안에서 조용히 들리는 목소리를 구분해내는 건 오랜 세월이 가르쳐준 기술입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배우는 중이구나. 주름 하나마다 배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잘 견뎌낸 날들의 흔적, 화를 참고 기다린 시간의 흔적, 놓아주며 얻은 평안의 흔적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얼굴이 제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 참 많이 살아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만큼은 나이를 잊습니다.
100살까지 살면 얼마나 많은 계절을 겪게 될까요? 봄은 기쁨을, 여름은 힘을, 가을은 성찰을, 겨울은 용서를 가르칩니다. 그 계절들이 돌아올 때마다 사람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 100살까지 산다는 건 100번 배우는 일입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나이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느리게 걸을지라도 그 느림 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배울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배움으로 하루를 맞는다면 100살까지의 시간도 짧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학생입니다. 세상이라는 교실에서 인생이라는 선생에게 배우는 평생 수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냅니다. 병원 진료표가 곧 달력이고 약 봉지가 하루의 일정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물론 아프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일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움직이는 날은 여전히 좋은 날이 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손에 주사 처방지를 들고 아내는 작은 도시락통을 꺼내더군요.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녀의 손끝은 주름져 있었지만 그 손이 남편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이란 단지 수치나 검사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와 밥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요. 젊을 때는 건강이 곧 자산이었습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멀리 가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건강은 도구가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바탕이지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은 수단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병보다 더 강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병실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하루가 기대되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응, 오늘 점심 메뉴가 궁금하거든. 그 대답은 농담이었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큰 계획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좋은 날씨, 잠깐의 산책, 그리고 누군가의 전화 한 통. 그런 사소한 일들이 모여 인생의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오늘도 특별한 일은 없을 예정입니다. 라는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특별한 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됩니다. 병이 없다는 것보다 평범한 하루가 유지된다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상 없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보다 오늘 하루 마음이 편안할 때가 더 건강한 순간입니다. 의사들은 늘 몸의 수치를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수치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웃었는가? 오늘 고마운 일을 떠올렸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충분히 건강한 하루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아내가 떠난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모임도 산책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요. 마음이 멈추면 몸이 따라 멈춥니다.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무겁던 첫날보다
세 번째 날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이 끌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는 혈압보다 마음의 압력을 먼저 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숨을 고르고 허전할 때 차를 끓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앉아 있으면 병보다 마음이 먼저 나아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다독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닌 마음을 관리하는 순간 건강은 따라옵니다. 의미 있는 하루는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길가의 꽃을 잠시 바라보는 일, 오래된 사진을 꺼내 웃는 일. 그 모든 것이 삶의 의미를 쌓습니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가장 큰 혁명은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살까지 가는 길의 진짜 비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곧 건강입니다. 건강보다 더 귀한 건 살아있음의 의미를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명함첩이 두꺼울수록 든든했고 전화번호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풍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중반을 지나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많은 이름들이 내 곁에 남아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진실은 단순해집니다. 관계는 넓힐수록 복잡해지고 줄일수록 깊어집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젊은 시절 함께 웃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직장 동료들은 흩어집니다. 처음엔 그 공백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게 자연스러운 이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공간을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으니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연락할 사람보다 떠올릴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후반부는 그리움의 시기입니다. 손 닿지 않는 곳의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품으며 살아가는 시간이지요. 예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움 자체가 관계의 다른 형태임을 압니다. 연락이 끊겼어도 마음이 닿아 있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진실은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 때 외로움은 더 큽니다. 진심이 아닌 인연에 둘러싸이면 사람 속에서도 고독해집니다. 반면에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인생의 안정을 결정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정리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도 옷장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조금씩 비워나갔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 마음을 더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큼이지만 그들과의 대화는 깊고 느립니다. 만나면 시간을 잊고 헤어질 때는 고마움이 남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주는 평화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노년의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진짜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모를 때 찾아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과 살아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인정만 쫓다 보면 관계가 아무리 많아도 공허합니다. 오히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인간관계는 단단해집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돌아간 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이제 몇이나 남았을까? 그때 알았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비워주는 일이라는 거려. 인생 후반의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관계도 불안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관계도 고요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통해 나를 확인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를 통해 사람을 이해합니다. 누군가의 단점이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건 관대함이 아니라 비로소 이해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연락이 뜸한 친구에게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반갑고 오지 않아도 그리움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내게 마음을 닫더라도 나는 그 문 앞에 작은 인사를 남깁니다. 언제든 괜찮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연습이 관계를 넓히는 대신 마음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사람을 덜 만나고 덜 떠드는 일이 아니라 더 조용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사랑은 떠나간 사람에게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닿습니다. 오늘도 저는 마음속 명단을 떠올립니다. 이름은 몇 개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엔 평생의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는 줄었지만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결국 나이 든다는 건 세상에 덜 기대하고 대신 더 깊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쌓는 일이 아니라 비우는 일이라는 걸 저는 70을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젊을 땐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남는 건 물건이 아니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책상 서랍, 사진첩, 오래된 전화번호, 그리고 한때 상처로 남은 이름들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늘어나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하나씩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버린 건 오래된 신문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어야지라며 모아둔 기사들이 쌓여 있었지만 다시 펼쳐본 적은 없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과거의 나를 위한 기록이지 지금의 나를 위한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한 뭉텅이를 버리고 나니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버린 건 종이였지만 가벼워진 건 마음이었습니다. 둘째는 미루어둔 사과였습니다. 오래전 서운함으로 멀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끊었고 문자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망설이기만 할 건가. 그래서 용기를 내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네. 잘 지내고 있지? 답장은 짧았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비운다는 건 반드시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비워야만 다시 채워질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는 욕심이었습니다. 예전엔 손자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으면 서운했고 식탁에서 대화가 끊기면 괜히 불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각자의 하루를 사는 중이지요.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려는 욕심을 놓으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쪽이 훨씬 편안하다는 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비우는 일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먼저 비워지고 어떤 날은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 오래된 서류를 버리다 옛 사진 속 미소를 다시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버린 건 물건이 아니라 미련이었구나. 젊을 땐 채우는 게 능력이라 배웠지만 나이 들면 비우는 게 지혜입니다. 남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소유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바람이 드나들고 빛이 들어옵니다.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숨을 쉬고
그래야 다시 따뜻해집니다. 가끔은 사진 한 장조차 버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손편지 한 장, 함께 찍은 낡은 가족 사진. 그런 건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다르게 비웁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보기. 비움이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일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기억을 마음으로 옮겨두면 물건이 사라져도 추억은 남습니다. 저는 요즘 하루를 마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비웠는가? 대답이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숨 하나를 덜 내쉰 것도, 원망을 한번 삼킨 것도 충분한 비움입니다. 작은 비움이 쌓이면 그만큼 내일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비운다는 건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체념이지만 비움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품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기분입니다. 언젠가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버립니다. 물건이든 생각이든. 그래야 내일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거든. 그 말을 들으며 미소가 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엔 피로가 아닌 평안이 있었습니다. 비운 사람만이 가볍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욕심 대신 여백으로 하루를 채웁니다. 남은 생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정리하는 인생이니까요. 물건을 버리고 감정을 비우고 미련을 놓는 그 모든 시간이 결국 나를 되찾는 과정임을 압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마음이 무겁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우는 연습은 곧 행복의 연습입니다. 오늘은 오래 묵은 걱정을 하나 덜어내고 내일은 불필요한 생각을 하나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날들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100살까지의 삶의 방식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후회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놓쳐버린 기회,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사람.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그런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의 슬픔보다 더 깊게 남는 건 그때 왜 괜찮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입니다. 후회는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하면 곧장 고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어떤 말은 다시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완벽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50대 후반쯤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했고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수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를 사람답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거요. 삶은 결국 연습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보다 늙어서 더 자주 넘어지지만 그만큼 더 쉽게 일어날 줄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괜찮다는 말의 힘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자신과 화해하는 기술입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에게 복수하거나 잊으려 애쓰는 대신 괜찮다고 말하면 마음이 먼저 편해집니다. 그 말이 진심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저는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좋았습니다. 그 바람은 용서의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다만 그 실수를 오래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이 달아갑니다. 마치 녹슨 문을 억지로 밀어 열려는 것처럼요. 반면 괜찮다고 말하면 문이 천천히 저절로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게 후회를 비우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을 줄 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이미 충분했어. 그 말을 하자 내 안의 후회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때로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야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만드는 이유는 삶을 너무 완벽하게 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흠이 있는 그릇입니다. 흠이 있기에 더 오래 쓰이고 금이 있기에 더 아름답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다만 괜찮은 하루는 있습니다. 오늘 실수를 했다면 내일 조금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요즘 하루를 마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는가? 그 대답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작은 실패와 불편함 속에서도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괜찮다는 말은 힘이 셉니다. 그 말 하나로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할 때조차도 그 말을 하면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괜찮다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100살까지 살아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인생은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실패를 내일의 미소로 바꾸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기술입니다. 늙는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후회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저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오늘도 괜찮았다. 아직 괜찮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그 세 문장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후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을 때도 외롭고 늙어서도 외롭습니다. 다만 젊을 때의 외로움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나이 들어 겪는 외로움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마음에 가깝습니다. 남은 사람의 몫은 견디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공부입니다. 처음 아내를 잃었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조용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식탁 맞은편의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 자리에 습관처럼 물컵을 하나 더 놓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자를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엔 마음의 근육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잘 다루는 사람은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건 몸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마음의 힘입니다. 저는 외로움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서관에 들러 신문을 읽고 공원 벤치에서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안에서도 혼자가 될 수 있더군요. 반대로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제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했다. 조금 힘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건네다 보면 외로움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나를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가끔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라도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대화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 한마디로도 사람 사이에 온도가 생깁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 사이에 따뜻한 틈을 만드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입니다. 젊은 시절엔 외로움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오히려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사랑했던 기억이 많을수록 잃은 것도 많으니까요. 그 기억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기에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외로움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길에서 문득 아내가 자주 부르던 노래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따뜻함이 피어난다는 거요. 아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살게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사람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안의 온기를 확인합니다. 그 감정이야말로 삶을 이어주는 숨결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습니다. 다만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창을 열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스쳐가고 공기가 새로워집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찾아와도 저는 차를 한 잔 끓입니다. 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구름, 멀리 걷는 사람, 흔들리는 나무, 그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외로움이 나를 감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감정 속에서 혼자 있는 법뿐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00살까지 산다면 그 긴 시간의 절반은 혼자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웃을 줄 알고 고요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사실을 외면하며 삽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서 무섭지 않았고, 나이 들면 너무 가까워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부터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그날의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새하얀 시트, 그리고 마지막 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공허함. 그날 이후 저는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다음은 나인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미워하기보다 그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걸을 방법을 배우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제 장례식을 상상해 봅니다.
슬픔보다 고마움이 가득한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 사진을 보며 그 사람은 참 편하게 살다 갔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을 친구처럼 대한다는 건 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단단히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오늘의 삶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밥 한 끼가 조금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다고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느낍니다. 죽음을 떠올릴수록 오늘이 살아납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잠들기 전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고 생각해. 그러면 혹시 내일이 오지 않아도 후회가 없거든.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을 완성된 하루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일의 계획보다 오늘의 의미가 더 중요해집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쉬워지고 미련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부정하면 세상에 붙잡히고 죽음을 이해하면 세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삶을 더 깊이 사랑하려면 죽음과 화해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많다. 그 말을 할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약속을 나누는 기분입니다. 언젠가 그가 다시 찾아올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돈과 명예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시간과 평안이 더 소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엔 남은 날이 아깝고 쓸데없는 걱정으로는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인생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도 더 쉬워집니다. 저는 이제 친구가 전화를 하면 가능한 한 바로 받습니다. 언젠가 하자고 미루는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죽음을 안다는 건 미루지 않고 지금을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잠들기 전엔 종종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에 별 하나가 떠 있으면 저는 속삭입니다. 그래, 아직은 살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오늘의 감사가 됩니다. 죽음은 결국 삶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을 바라볼 용기가 생기면 우리는 비로소 삶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죽음은 여전히 낯선 친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조금씩 친해지면 인생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더 따뜻하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언젠가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나이 들면 행복이 멀어진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행복은 젊은 시절보다 조금 더 조용해지고 대신 훨씬 단단해질 뿐입니다. 젊을 때의 행복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행복은 잔잔한 등불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빛이지요. 저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행복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 젊을 때는 행복이 항상 멀리 있었습니다. 성취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사건이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은 충분히 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작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니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친 먼지가 반짝였고 그 빛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짧은 깨달음 하나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순간의 인식입니다. 행복을 어렵게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불안합니다. 반대로 이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느끼면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마지막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일이라는 것을요. 예전엔 아침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오늘의 할 일을 3가지로 줄였습니다. 첫째, 잘 먹을 것. 둘째, 잘 걸을 것. 셋째, 잘 웃을 것. 그렇게만 살아도 하루가 알차게 채워집니다. 삶의 의미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의 농도에서 정해집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 나이에 행복이 아직 가능합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가능하지요. 다만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행복은 여행이 아니라 산책이 되고 선물보다 대화가 되고 큰 돈보다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예전엔 인생을 어디까지 왔는가로 평가했지만 이제는 오늘을 얼마나 온전히 느꼈는가로 판단합니다. 행복은 남은 날의 길이보다 오늘 하루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젊을 땐 미루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나중에 행복하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즐기자. 하지만 나이 들면 그 언젠가가 얼마나 허무한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최대한 느끼려 합니다. 커피 향을 오래 맡고 바람의 방향을 기억하고 친구의 웃음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삶의 선물입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는 대신 저는 행복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느새 행복이 제 곁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가에 핀 들꽃처럼 눈여겨보지 않으면 지나치지만 한번 바라보면 마음이 환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행복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멈출수록 다가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봅니다. 큰 일은 없었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게 바로 좋은 하루입니다. 누군가와 통화했거나 웃는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평온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저는 내일도 행복해야지라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참 괜찮았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 속엔 만족, 감사, 그리고 평화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저를 가르칩니다.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다정하게.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임을 이제야 압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제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작은 웃음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차 한 잔을 끓이며 창문을 엽니다. 먼 산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 참 좋았다. 그 짧은 문장이 하루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뜻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